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입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무역수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가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위기의 시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수출액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지금 제가 관세청 보도자료를 활용을 한 겁니다. 일단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수입액은 전체 7,116억 달러, 그리고 수출액은 6,626억 달러입니다. 무역 수지는 약 490억 달러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수출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사상 최악의 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월별 무역 수지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월별 내용을 보시면은 1년 동안에 적자의 폭이 커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12월 달 자료는요, 12월 전체가 다 반영된 것이 아니라 12월 20일까지의 자료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무역 적자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무역 수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수출액의 감소가 수입액의 보다 더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주황색 실선은 수출액이고요, 이제 파란색 선은 이제 수입액입니다. 보시면 수입액의 감소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수출액의 감소는 지금 어떻죠? 마이너스까지 가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수출과 수입이 둘 다 증가를 하면서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호황기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적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반대 상황이죠. 수입과 수출액이 둘 다 내려가면서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불황형 적자입니다. 이거 적자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적자가 사실은 불황형 적자입니다. 그러면 왜 수출액이 감소했는가? 그 원인을 지금 보게 되면, 일단 품목별로 보게 되면은 보시면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 품목은 역시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가 자그마치 24%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수입을 할 때는 대부분 한국은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하죠. 원유라든가 가스 같은 거 수입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이유는 전년보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및 그 원유 가격 상승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중간 그 제품들은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수입액은 가격이 올라버린 상황이죠. 이게 지금 타결 묘책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품목별로 보는 게 아니라 만일에 국가별로 보게 되면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좀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의 상위권부터 쭉 나열을 했을 때 가장 지금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 미국, 유럽연합 이런 순서인데요. 지금 중국을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6.6% 감소였죠. 그 외에 베트남, 일본, 그리고 대만이라든가 대부분의 아시아권 국가들이 마이너스입니다. 일본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마이너스 20% 이상 감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수입을 하는 국가를 보게 되면은 역시 중국이 제일 많은데요. 중국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11.6% 감소했죠. 수출한 것보다 수입이 덜 감소했습니다. 대중 무역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역시 아시아권 국가들의 수입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요, 한국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역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거죠. 이거 보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까지 전부 다 상태가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황을 약간 좀 복기를 해보면 IMF 경제 위기의 데자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IMF 경제 위기는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권 금융위기였습니다. 태국부터 시작을 해서 동남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게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각국의 그 환율이 이제
절하되면, 즉 달러 값이 오르게 되면서 그 부채가 많았던 기업들에게 큰 데미지를 주었는데요. 1997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 부채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한 번씩 부도를 겪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조조정해서 르노에 넘겼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구조조정해서 현대전자에 넘겼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리고 대우는 아예 사라졌죠. 지금은 아예 대우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는 기업 부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뭐 부채 비율이 막 400%, 500%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기업 부도가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워낙에 기업들이 크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차익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가계부채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게 그 문제입니다. 때문에 가계부채발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PF 부채발 건설업 위험도 매우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이용을 해서 투자한 가계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어쨌든 정부가 좀 해소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이요, 대기업이 돈 많이 버는 것 같아도요, 실제 고용은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서 어쨌든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수 경제가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이 완전 골로 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옥석가리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게 되면은 건설업 중심으로 내수 부양을 하려고 하는 좀 모양새가 보여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보다는 수출 중심의 기업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수출 기업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요, 한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수출업체 A가 부도가 났다고 칩시다. 그 A가 부도난 자리는요, 국내 다른 기업이 대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외국의 다른 기업이 대체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부도난 수출 기업의 기술력도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수출 기업이 폐업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수출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겁니다. 반면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건설업체가 한국 들어가서 아파트 짓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업은 부도가 나서 몇 개 기업 정도 없어진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건설업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다시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23년에는 경기 침체가 매우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년 후에는 투자의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IMF 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MF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의 주식이 완전 저점이었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보셨죠. 제가 봤을 땐 2년 내지 3년 후에는 투자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때를 노리셔야 돼요. 무리한 투자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긴축하시고요. 그리고 자금 마련에 힘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